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매주 여러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과연 여론의 흐름은 어떤 양상을 띄었는지 함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선 후보 다자대결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1.8%, 이재명 후보 40.6%. 격차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게 그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깻잎 반장이죠. 반장. 찢었다. 협착, 예. 접착, 혈전, 접전 이야기를 들 수밖에 없는데 매주 목요일 우리가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MBS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주는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쭉 추세를 볼 수 있는 조사로 한길 리서치 조사를 선택했는데 중요한 건 가만히 보시면 윤석열 후보는 44.6% 한 달여 전에 한 달여 전에 44.6%에서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올라가서 40.6% 깻잎 반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야금야금 조금 올라간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영입됐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투스톤즈 갈등도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왜 저럴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역시 사람과 관련된 거죠. 배우자 김건희 씨예요. 그 리스크가 반영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미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한 2주 전부터 등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빨리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여론처럼 구도에 올라탈 때는 이념은 이미 짜여져 있죠. 꽉 짜여져 있어요. 이념이 흔들리는 선거는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진보층, 보수층의 치열한 한치 틈새가 없는 접전이기 때문에 이념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구도로 가면은 전세가 판세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후보자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조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을 살려면 이념은 짜여져 있어요. 이념은 괜찮아. 그런데 이제 조직은 사람이죠. people.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 팔럿인데 사람에서 김종인, 이준석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불거져 나온 것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이죠.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시 또 정권 교체 여론으로 올라타야 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과제이자 운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는 아들 관련 의혹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그러면 좀 반영이 될까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불법 혐의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관련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M여중이죠. M여중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불법 도박 혐의가 드러났다. 그럼 왜 관리가 안 됐을까? 아버지 이재명 후보도 있고 엄마인 김혜경 씨도 있고 왜 관리가 안 됐을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또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물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묻게 될 수밖에 없다면 다른 지지층이 아니라 진보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바로 MZ세대 여성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번 대선은 이렇게 계속해서 리스크도 이제 터져 나오고 끝까지 정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월 8일까지 계속 봐야 돼요. 시선을 떼면 안 돼요. 그 시선을 이슈 폴폴에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선거가 더 유익하고 흥미롭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M여중, 그중에서도 이제 20대의 지지율 변화 폭이 커서 저희가 그래프를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 지금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확 달라졌죠. 확 달라졌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직전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1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윤석열 후보를 앞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조사는 직전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20대였는데 예. 이번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0대인 거예요. 자, MZ세대 찾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이은지 앵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 글자. 뭐예요? 예습은 하는데 복습은 안 한 거잖아요.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변동성. 예, 이번 기억하도록 대선은 하겠습니다. MZ세대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자 이렇게 보죠. 매번 조사 나올 때마다 다 달라요.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네. 또 다음 조사에서는 같은 조사 기간인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만큼 2030 세대는 20대도 마찬가지, 30대도 마찬가지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30대는 또 팽팽하게 나왔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높은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세 글자, 변동성이에요. 2030 세대가 그만큼 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윤석열 후보가 좋아, 이재명 후보가 좋아 계속 물어보니까 그만큼 감당하기가 2030 세대도 힘든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이 추세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후보들이 이미 표심이 정해진 것 같지만 10살 단위로 구분할 때 가장 유권자가 많은 연령대가 50대거든요. 예. 2030 세대 찾기보다는 오히려 50대를 노려라. 50대를 50대에서 노려라.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는 연령대예요. 이들이 원하는 공약이 뭘까? 이들이 원하는 비전이 뭘까? 이걸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는 후보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참고로 50대라서 이런 이야기 드리면 알겠습니다. 저는 또 20대라서 청년층의 얘기에 좀 더 집중이 되는데 네. 지금 사실상 50대를 잡아라라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건데 두 후보 모두 사실상 지금 청년층에 집중을 하고 있고 관련 정책들을 연일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큰 공약, 지키지도 못할 그 공약에 대해서 별로 기를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보자의 배우자, 또 자녀, 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든요. 예. 이른바 신상털기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런 이유는 양쪽 선대위에서도 우리 방송 대부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손에 잡히는 작은 공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면 실제 가능한 공약인데 이럴 때 오히려 2030 세대는 그래 이 공약 정말 고심해서 내놓은 후보에게 마음이 가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주택 200만 원, 300만 원 어디다 짓죠? 예산은 있나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겠다? 과연 가능해요? 포퓰리즘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면 여성들, 중도층도 실용을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 이번 선거이기 때문에 예. 이들에게 손에 잡히는 정책, 손에 잡히는 공약, 작은 공약이지만 실제 가능한 것을 이야기할 때 더 감동과 감흥과 표심은 움직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저희 이번에는요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 추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런데 한 5%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직전 주에 비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높은 정권 교체론을 의식해서인지 네. 현 정부와는 좀 다른 차별화 전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빠지고 재창출론이 조금씩 이제 높아진다면 그런 방향성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효과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잘못 가는 것이다. 마이웨이다. 네. 지나치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39.7%로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여론은 더 올라갔잖아요.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가장 이번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도입니다. 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는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구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는 지금 똘똘 뭉쳤어요. 반문 정서가. 예. 근데 중요한 건 사람과 또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는 정권 교체 성격이 있는 윤석열표 브랜드의 공약이 나오느냐, 비전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 유지, 정권 교체의 차이가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예.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 빨리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빨리 저 정권교체 여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 이념이 있고 피플,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피, 팔러시, 공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배우자 김건희 씨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아들 혐의에 대해서는 타격을 받겠지만 지금 그래도 많은 관심과 집중이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오늘이 16일인데 어제와 그저께까지 빅데이터 상에서 가장 높은 게 김건희 씨가 나올 정도예요. 예.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상 이념 같은 경우는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었는데 5%포인트 정도 빠졌다라는 건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사람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 3주 전에도 정권교체 여론이 빠졌어요. 예. 그때는 뭐 때문에 빠졌냐? 김종인, 이준석 두 인물과의 갈등이었죠. 근데 두 인물이 들어오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벌어졌는데 다시 이게 좁혀지는 이유는 정권 유지 여론과 이건 배우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걸 빨리 어떻게 신속하게 또 충분하게 정확하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중요합니다.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석한 양강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추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우세를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섰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쭉 추세를 보면 앞으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만큼 깻잎 반장의 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여론이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한 40% 내외에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여당으로서는 한번 결집해서 해볼 만한 것이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도 그렇고 최대한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정권 교체 여론이 집중되고 또 2030 세대와 여성과 중도층의 표심이 집중되지 못하고 확보되지 못하고 이탈되다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당 지지율은 뭐냐면 상대적인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국민의힘이 또 정당 지지율을 더 높게 부각시키고 견해내 갈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동력이 최근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게 봐서 사람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중도층이 더 들어와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중도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계속 우세한 행태로 가지 않아요. 이걸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동의 효과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정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좁혀져서 팽팽하게 깻잎 반의 반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걸 이른바 말해서 가리켜서 우리가 운동의 효과, 영차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를 더 결집할 필요가 있는 예. 것이고 국민의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각시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요즘 한창 뜨거운 이슈들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사람이 중요하다. 네. 사람 문제 때문에 지금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후보는 물론이고요. 배우자, 지인들의 사생활 그리고 발언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필요하다가 74.4%, 70%로 이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제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 선대위가 이런 좀 여론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 여론에 후보, 배우자 관련자 사생활 및 발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누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번 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그 가운데에서 이번 대선의 승부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2030 세대 여성 중도층은 정말 후보자의 가족까지 보는 겁니다. 특히 예. 배우자까지. 그런데 74.4%라는 것은 여기에 중도층, 또 여성, 또 특히 40대, 50대가 이번 조사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착시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후보자, 배우자 선택이 아니에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들, 자녀보다는 오히려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배우자거든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배우자, 특히 최근에 가장 크게 불거져 나온 것은 이 이력도 그렇고 또 수상 경력도 그렇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이걸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틀어냈냐. 예. 윤 후보에 달렸어요. 이게 윤 후보의 지지율에도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후보자만 중요한 대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들이 과연 지지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영향을 미친다가 66.2%로 나왔습니다. 미치지 않는다보다 2배 지금 높게 나온 거거든요. 뭐 만약에 김건희 씨 의혹 또 뭐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이 이게 있기 전에 있었던 결과이기 네. 때문에 그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까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은 보시는지? 더 커지겠죠.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누구냐 하면은 진보 보수에서는 아니 우리는 마음 안 바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높은 여론은 각 반대 진영,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또 여성, 중도, 2030 세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2030 세대와 여성, 특히 40대, 50대는 유권자 수도 많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데 의혹을 해소할 때는 3가지입니다. 신속, 충분, 정확. 신속 충분 정확. 정확하게 어떤 의혹인지 그 부분을 겨냥해서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대선 후보들이 좀 새겨야 할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포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